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글을 첨삭 지도하는 방법, 그 세 번째 표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건의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글을 첨삭 지도할 때 내용과 구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표현을 통해서 아이의 글을 첨삭 지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표현, 글에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어긋난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복되는 표현이나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글의 시제나 문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들 모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첨삭 지도 방법이 바로 맞춤법 띄어쓰기입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게 아이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맞춤법은 대부분의 경우 쉽게 오탈자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비해서 띄어쓰기는 이게 띄어쓰는 것이 맞는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애매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띄어쓰기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띄어쓰기는 각 낱말은 띄어쓰고 토씨는 윗말에 붙여 쓰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일단 각각의 낱말은 모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옴표 안의 글은 붙여쓰기를 인정한다거나 규정의 제호는 붙여 쓴다거나 상호명이나 단체명에 붙여씀도 인정한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예외를 또 허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국어국문학과 4년, 국어교육대학원 2년 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어와 논술계통의 업무를 20년 가까이 주업으로 삼고 있는 저도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그 낱말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낱말의 그 사전에 그 낱말이 등재가 되어 있다면 그건 붙여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낱말은 중간에 띄어 써야 하는 낱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학부모님들의 자존감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권위가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죠.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낱말이 어디서 띄어야 하는지 헛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제시문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2023년 중앙대 전형 인문사회 계열 문제의 제시문 중 일부입니다.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의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에서 420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하여 윤리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자 가장 좋은 것, 즉 최고 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성의 덕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성이나 지혜가 비록 그 자체로 쾌락은 아니지만 진정한 쾌락에 이르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고통을 없애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지혜를 통해 마음의 불안이 없고 육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향한 쾌락주의의 이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평정심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이성을 통해 고통과 쾌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건전한 추론으로서 쾌락을 분별해낼 수 있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 절제, 정의, 우정 등의 덕을 쌓는 삶을 통해 쾌락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부정의, 인간관계에서의 불화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삶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번잡한 세속의 삶을 떠나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지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에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제가 이제 논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논술은 이처럼 무척 긴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바로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죠.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이 제시문을 참고하시면 쉽게 띄어쓰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아이가 쓴 글을 보다가 에피쿠로스 따로 학파 따로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제시문을 슬쩍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시문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표현했으므로 똑같이 붙여서 쓰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시문의 띄어쓰기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제시문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똑같이 따라서 썼다면 학교 측에서는 이 아이의 답안지를 맞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학교 측의 제시문과 상관없이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면 이건 100% 틀렸다라고 채점을 하겠죠. 이처럼 제시문의 낱말만 확인해도 학부모님의 부담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복되는 표현과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 우리는 학교에서 글의 경제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문장에서 한 낱말은 한 번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의 경제성, 즉 동일한 표현이나 낱말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글의 경제성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불가피하게 같은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대명사, 이것, 저것, 그, 당신, 여기, 저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글의 경제성을 지키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정신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한 낱말은 한 번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면서 글을 써도 글이 훨씬 간단 명료하고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죠. 문맥이란 한 문장 안에 기술된 단어, 구, 문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적, 논리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과 문장이 서로 호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글에서는 종종 앞의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응하는 문장이 빠진 채로 글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뭉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글의 시제와 문체. 이 부분은 저학년 아이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첨삭 교정도 쉽고 간단하죠. 나는 내일 해교와 영화를 보았다. 이런 문장처럼 내일이라는 미래 시제와 보았다라는 과거 시제가 혼동되어 나타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쓰기 자체에 급급하여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은 문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어와 평어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멸종위기의 동물에는 반달가슴곰, 호랑이, 수달 등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사라진다면 생태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평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점수를 깎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문체를 선택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아이들의 글을 보면 이처럼 경어와 평어를 혼동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점수를 깎아먹는 행위가 되겠죠. 아이들의 글을 첨삭 지도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3회차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의 글을 첨삭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하게 짚어줄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 구성, 표현 세 가지 측면만 잘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의 글을 지도해 주신다면 그 아이는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